오늘은 7편 문학적 구성 분석 시간입니다. 사기는 언제 역사에서 소설이 되는가를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더 깊고 정밀하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기를 소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현대적 의미의 허구 문학이라고 단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 장면 대사 결말을 문학적으로 조직한 역사 텍스트입니다. 이를 브릴레 연구에서도 사기의 형식 자체가 진실을 말하는 방식과 얽혀 있으며 단순한 연대기 기록을 넘어선 독자적 역사 서술 장르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기는 언제부터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읽히는 이야기가 되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들어가면 사기의 강점도 보이고 위험성도 보입니다. 1. 사기는 애초에 기록만이 아니라 읽히는 역사로 설계되었다. 사기가 후대에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 이유는 사실을 많이 모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마천이 역사를 장면화하고 인물화하고 결말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캠브리지와 브릴레 연구에서도 사기가 기존 연대 기록을 넘어 본기세 가열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을 배열할 뿐 아니라 독자가 역사적 의미를 읽도록 구성했다고 봅니다. 즉 사기는 정보의 창고가 아니라 의미를 낳는 서사 형식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사건은 단순히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은 배치된다. 인물은 단순히 등장하지 않는다. 인물은 서사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결말은 단순 종료가 아니다. 결말은 도덕적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기는 연표를 넘어 문학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에서 소설이 되는 첫 번째 지점은 대사다. 누가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사기를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사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적절한 순간에 너무나 정확하고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조본기에는 유방이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차호 대장부 여차야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유방의 탄생은 어머니가 큰 몹가에서 쉬다가 신과 만나고 아버지가 가보니 교룡이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장면은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영웅 서사의 도입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사와 장면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을 하고 후대 독자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기록으로서는 의심스럽고 서사로서는 탁월합니다. 즉 대사가 길고 선명해질수록 사기는 점점 있었던 일을 적는 책이 아니라 있었어야 할 의미를 말하게 하는 책이 됩니다. 3. 두 번째 지점은 장면의 압축과 연출이다. 역사를 한 컷으로 만든다. 사기의 유명한 대목들은 대부분 강한 장면성을 띱니다. 예를 들어 항우본기의 해하 장면은 거의 무대극처럼 짜여 있습니다. 항우는 포위되어 있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고 그는 놀라며 한이 이미 초를 얻었는가? 라고 묻고 술자리에서 노래를 짓고 우미인과 준마가 함께 놓이며 독자는 한 시대의 종말을 한밤의 비극 장면으로 목격합니다. 중국 철학 전자화 계획 CTP에 실린 항우본기는 실제로 이 장면을 매우 극적으로 전하고 항우의 자작가를 중심에 둡니다. 이런 구성은 단순한 사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패배가 더 지저분하고 더 복잡하고 더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것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으로 응축합니다. 이때 역사는 사실의 총합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가 역사에서 문학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4. 세 번째 지점은 인물의 성격화다.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으로 만든다. 사기의 인물들은 단순한 실명 인물이 아닙니다. 대개 하나의 강한 성격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항우는 비극적 패왕, 유방은 현실적 창업자, 현가는 침잠한 자객, 인상녀는 담대한 외교가, 진시황은 거대한 통일자이자 과도한 권력의 상징. 예를 들어 자객열전에서 현가는 술과 음악, 눈물과 결의를 함께 지닌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고점리와 술 마시고 시중에서 노래하다가 울며
주변을 잇는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이것은 단순 이력서가 아니라 철저히 캐릭터 구축입니다. 또 연파 인상 여열전의 완벽 귀조 장면에서 인상현은 논리와 담력을 겸비한 인물로 즉시 서게 됩니다. 그는 성을 주면 조의 벽을 남기고 성을 주지 않으면 제가 벽을 완전히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한 문장으로 자신의 유형을 확정합니다. 이런 방식은 역사 인물을 복합적 인간으로 남겨두기보다 독자가 바로 기억할 수 있는 서사적 상징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기는 기록을 넘어 문학적 인물 조형으로 들어갑니다. 5. 네 번째 지점은 우연을 운명처럼 만드는 서술이다. 사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암시하는 구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유방의 출생 장면은 이미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표지를 부여합니다. 어머니의 신이한 잉태, 교룡의 출현, 얼굴 모습의 특이성 같은 요소는 모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왕의 징조를 지녔다는 효과를 냅니다. 이런 방식은 역사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나중에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단서가 의미를 얻는 것인데 서술은 반대로 그것을 처음부터 예정된 운명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우연한 사건들, 후대의 해석, 정치적 성공이 한 인물의 천명으로 재조합됩니다. 이것은 역사 기술이라기보다 소설의 복선 기법에 훨씬 가깝습니다. 6. 다섯 번째 지점은 결말의 미학이다. 사실의 끝이 아니라 의미의 끝으로 닫는다. 사기는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닫지 않습니다. 대개 결말에는 어떤 의미의 봉합이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태사공활입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단순 해설자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최종 판정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CTP의 태사공자서와 여러 본기 열전의 말미는 이 평론 장치가 사기 전반의 핵심 형식임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항우에 대한 평에서는 항우의 비범함을 칭찬하면서도 그의 흥기가 너무 빨랐고 끝내 자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즉, 사마천은 독자가 사건을 보고 느낀 감정을 마지막에 다시 역사적 의미로 조정합니다. 이 구조는 소설의 작가 논평과 유사합니다. 사건을 보여준 뒤 독자가 감정에 몰입하게 하고 마지막에 의미를 다시 붙여 기억 방향을 통제한다. 이것이 사기의 결말 미학입니다. 7. 여섯 번째 지점은 출처의 불확실성을 서사의 힘으로 덮는 방식이다. 사기는 분명 수많은 선행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캠브리지의 연구는 사마천이 좌전 등 다양한 기존 문헌을 폭넓게 참조했으며 그 출처 문제 자체가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기는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 방대한 전승의 편집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료가 여럿이면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구전 자료는 세부가 흔들릴 수 있으며 장면과 대사는 후대에 꾸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기는 이런 불안정성을 자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통일된 이야기로 읽히게 만듭니다. 즉, 사마천의 문학성은 단순히 글을 잘 썼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와 불확실한 전승을 하나의 설득력 있는 역사 드라마로 봉합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위대하지만 동시에 역사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8. 일곱 번째 지점은 도덕 드라마화다. 사람이 아니라 교훈이 움직이게 만든다. 사기의 많은 이야기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도덕극처럼 읽힙니다. 충신은 억울하게 죽고 간신은 잠시 득세하다 몰락하고 패왕은 교만으로 무너지고 현실 군주는 인재를 써서 승리하고 덕을 잃은 왕조는 멸망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복잡성과 구조적 조건은 줄어들고 대신 도덕적 의미가 커집니다. 브릴과 캠브리지의 연구는 사기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형식과 판단을 통해 진실을 만드는 텍스트라고 보며 바로 이 때문에 사기는 후대의 단순 사서가 아니라 문학적 고전으로도 읽혔습니다. 이 말은 곧 사기의 많은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가 못지않게 어떤 교훈을 낳는가에 의해 선택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역사는 사실을 넘어 교훈을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가 됩니다. 9. 여덟 번째 지점은 속도 조절이다. 무엇은 빨리 지나가고 무엇은 길게 머문다.
역사서의 문학성은 문장만이 아니라 서술 속도에서도 드러납니다. JSTOR의 연구는 사기 같은 초기 중국 역사서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도 서술 속도와 밀도가 크게 달라지며 그 차이가 곧 의미 배치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사기는 중요하다고 본 장면에서는 속도를 늦춥니다. 대화가 길어진다. 몸짓이 보인다. 술, 음악, 눈물, 침묵이 들어온다. 독자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반대로 덜 중요하거나 서사적 가치가 낮은 부분은 몇 줄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집이 아닙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의 기본 기법과 같습니다. 무엇을 길게 보여주고 무엇을 짧게 지나가게 하느냐에 따라 독자의 기억과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사기는 단지 무엇을 쓰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가를 통해 의미를 만듭니다. 19번째 지점은 역사적 인간보다 기억될 인간을 만드는 방식이다. 실제 인간은 모순적이고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독자의 기억 속에 한 번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은 인물을 실제 그대로보다는 역사적 기억으로 살아남을 형태로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항우는 힘과 비극으로, 유방은 통합과 현실감으로, 현가는 결단과 죽음으로, 인상연은 담대한 언변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역사 정보의 결과가 아니라 기억 설계의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기는 거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후세가 기억할 상으로 조형하는 책이다. 이것이 소설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11. 그렇다면 사기는 허구인가? 아니다. 그러나 허구를 유혹하는 역사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기가 문학적이라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꾸며낸 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마천은 광범한 자료를 수집했고 자신도 출처 문제를 의식했으며 사기 후대 연구는 그가 다양한 기존 기록을 재가공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기는 순수한 자료 보관소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장면을 조립하고 대사를 배치하고 인물을 유형화하고 결말에 의미를 붙이는 고도로 문학화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허구는 아니지만 항상 허구의 형식에 가까워질 유혹을 지닌 텍스트입니다. 12. AGI 시대에 왜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가? AGI 시대에는 사기 같은 텍스트를 요약하고 재서술하는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비판 없이 다루면 AI는 사기의 문학적 장치를 사실의 강도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가령 AI는 더 유명한 장면일수록 더 사실적이라고 오해하거나 더 인상적인 대사일수록 더 신뢰할 만하다고 착각하거나 더 깔끔한 결말일수록 더 역사적이라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 너무 완벽한 대사, 너무 상징적인 결말일수록 오히려 더 강한 문학적 가공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I 시대의 역사학은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잘 읽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의심하라. 사기는 바로 그 훈련의 가장 좋은 텍스트입니다. 정리하면 사기는 언제 역사에서 소설이 되는가?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기는 대사가 길어질 때 역사에서 문학으로 기운다. 실제 순간의 발화라기보다 의미를 정리한 말이 되기 쉽다. 둘째, 사기는 장면이 지나치게 선명할 때 소설에 가까워진다. 해하의 밤, 현가의 이별, 인상여의 완벽 귀조 같은 장면이 대표적이다. 셋째, 사기는 인물이 유형화될 때 문학성이 커진다. 사람은 복합적 존재라기보다 기억 가능한 캐릭터로 남는다. 넷째, 사기는 우연히 운명처럼 배치될 때 소설적 복선을 형성한다. 유방의 신이한 출생 장면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사기는 태사공활로 결말을 봉합할 때 단순 기록을 넘어 의미의 판정문이 된다. 결국 사기는 사실을 버리고 소설이 되는 책이 아니라 사실을 문학의 힘으로 조직하여 후세의 기억을 지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장 잘 쓰인 형태로 재배열한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사기 비판이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8편에서 뵙겠습니다.